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소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산호세 인근에서 오늘 아침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숨졌고 사망자와 다친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대배심 구성 발표는 검사가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소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 때와는 달리 영향력이 별로입니다. 요즘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논란을 크게 만들어내는 인물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 초선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유대인 대학살에 비유한 뒤 며칠이 지나도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공화당 지도부도 비난했습니다. 그린 의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이면서 그것도 소수인종인 연방법무부 민권 담당 국장이 탄생했습니다. 인종차별을 막는 연방정부의 총책임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사직 임명을 시작했습니다. 에리카 세리 LA 시장은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대사에 내정됐고 중국 대사로는 직업 외교관인 니콜라스 번스 씨가 내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바람 농장이 들어서서 친환경적 전력과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 계획을 오늘 백악관이 발표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게임 체인저라고 밝혔지만 해안선 대신 바람개비를 보게 될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적어도 9개의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학생들이 인종비교 이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날마다 같은 지점에서 대단한 목적 없이 아침 노을을 바라보던 한 남자가 인생의 큰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현지 시간으로 현지니까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샌호세 인근에서 다운타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 현지의 셰리프국은 약 20분 전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20분 전쯤의 기자회견과 지금 발표되는 내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망자 여러 명 그리고 다친 사람도 여러 명이고 용의자는 숨졌다고 발표했는데 아마 용의자가 숨졌다고 발표한 것은 현장에서 누군가의 총에 맞아서 숨졌는지 자살했는지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VTA 라이트 레일 야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철도 야드입니다. 경철도 전기로 가는 그 철도가 서 있는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물자가 보관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곳은 아닙니다. 주소는 100 웨스트 영거 애비뉴와 샌페드로 스트리트. 산호세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미 전국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은 또 총격 사건이다 하는 면에서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BTA 컨트롤 센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이트 그 레일 그 컨트롤 센터입니다. 산타 클라라 카운티 쉐리프국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상은 없고 총격 사건이 안에서 발생됐는지 건물이요 밖에서 발생됐는지를 아직까지는 밝힐 수 없으며 범인이 사용한 총기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에게는 오픈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용의자가 그 접근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들어갔다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용의자가 이 BTA의 그 라이트 레일 야드에 그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방송 진행되는 동안에도 혹시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전해드리겠는데 제가 그래도 현장이기 때문에 산호세 머큐리 뉴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고 1시간쯤 뒤에 기자회견을 다시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기자회견이 나오면 방송 도중에라도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로 이 총격 사건 속보는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부터 미국에서 가장 큰 뉴스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뉴욕시의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회사요, 트럼프 파운데이션을 기소하기 위해서 대배심을 선정을 하고 일주일에 뭐 며칠 하루에 몇 시간씩 열심히 이제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배심이에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빅뉴스인데 사실은 대배심을 그 선정을 해서 기소를 할지 말지를 가는 이 과정들을 공개하지 않거든요. 거의 비밀리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것을 공개를 했고 빅딜이죠. 빅딜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배심을 선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는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6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빅딜인 것 분명하고 시리어스한 것 분명하지만 곧 기소가 될 것이다라는 뜻도 아닌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뉴욕시의 그 검사가 사이러스 그 밴스 주니어 검사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고 증거를 입수를 하고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증인 출석하는 것, 증인 소환하는 것을 막았고 여러 가지로 대통령이라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뉴욕 주의 검찰총장과도 파트너로 일을 하고 또 그 검사가 뉴욕시 검사가 마피아 검사도 고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증인들을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마피아 스타일의 사업을 했다 해서 마피아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마크 포머란츠라는 검사를 고용을 해서 증인을 그 인터뷰를 하겠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증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일을 10년 동안 픽서 고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맡아왔었던 마이클 코엔 인터뷰가 아마 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장 마녀 사냥이다 하면서 본인이 지금 한 두 가지의 뭐 소셜 미디어 비슷한 것을 본인의 블로그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어서 쓰고 있죠. 장문의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이었을 때면은 뭐 이 같은 것이 큰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지금은 뭐 거기에 직접 찾아가서 들어가서 보는 사람도 없고 잘 뉴스화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마녀 사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7,500만 명, 7,400만 명인데 왜 7,500만 명이라고 하나요? 계속 7,500만 명의 나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모독하는 거다. 유권자를 왜 모독하는 건지는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뭐 범죄가 행위가
확정이 된다면 그런 것을 모르고 투표했었을 수도 있고 알고서 투표를 했다면 그런 유권자들을 존중해야지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기소된다 아니다 유죄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는 하지만 뭐 유권자들을 모독했다 어느 정도는 그 유권자들에게 분노해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한다고 하느냐. 허쉬머니 적어도 2명의 여성에게 관계를 갖고 있고 그렇고 했던 것을 돈을 줬었던 것. 그 돈을 준 그 혐의로 마이클 코엔이라는 전 변호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감정을 본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융자 받을 때는 올렸다가 또 세금 낼 때는 낮췄다 하는 것. 직원들에 대한 보상 뭐 딸에게 무슨 그 자문을 하고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처리를 했어요. 랜더와의 관계. 땅을 기부하는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주 가치가 없는 땅의 그 가치를 엄청 부풀려서 보고를 했다던가 이런 모든 중요한 것 보험 사기, 무슨 사기, 탈세 등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이 대배심이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규칙적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환 파워라는 게 있는 겁니다. 검사한테. 이제는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면책 특권 같은 것이 뉴욕시에서 조사하는 것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환 증인으로 그전에는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왔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아줬고 법원을 통해서도 막아줬고 했던 그 파워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증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기소를 하려면 예를 들어 허쉬머니라든가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줄이거나 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았거나 트럼프 재단이라는 그 회사가 알았거나 이것을 증명을 해야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검사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한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일반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혐의 가운데 단 한두 가지 혐의로 마이클 코엔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수감돼서 형량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그 검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낮춰져서 몇 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시를 했고 지시를 해서 돈을 주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허쉬머니 준 것은 체크를 돌려줬다고 하잖아요. 마이클 코엔에게. 그런 그 도널드 제이 트럼프 지금은 이제 피고인인 거죠. 피고에게는 확실한 피고는 아니지만 전혀 지금 상관없이 이제 마알라고 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업을 할 때 얼마나 그 서류를 잘 마련을 해놨는가 준비를 해놨는가 그건 알 수가 없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잡지 그 아틀란틱과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이거 업무를 시작하고 2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큰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믿게 해서 그것을 표까지 연결시키는 능력이 탁월한가. 그 탁월한 능력을 2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애틀란틱의 기자에게.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선거 캠페인 도중 내내도 그 정도일 줄은 짐작하지 못했다. 대단한 거짓으로 뭘 정말 대단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걸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이해를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일 때는 마지막에 그 사면해 준 사람들도 많잖아요. 특히 이제 백악관의 전 수석 전략가였던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을 사면을 했는데 그 사면권이 지금 적용이 돼서 그를 기소하려고 했었던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기각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짓는다고 돈을 막 모았어요. 컴퓨터 등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 돈의 또 상당 부분을 본인이 개인 사생활에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것을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 사업 케이스에 대해서는 뉴욕시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그 사면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요즘에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요. 저는 최근에 뉴스에서 잘 그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은 다뤄야지 될 시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정치에 전혀 어떤 그 경험이 없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초선 연방 여성 하원 의원, 총 들고 잘 다니고 의사당에 총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불만하고 또 총 갖고 가다가 또 벌금 내고, 그리고 음모론, 큐아난의 음모론을 엄청 믿어서 캘리포니아주 산불은 인공위성에서 유대계가 쏘아 올린 빔에, 레이저 빔에 맞아서 산불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고, 총격 사건 어디서 벌어지면 어린아이들이 숨져도 그게 배우라고 하고, 실제로 총격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그러드는 자리에 그와 비슷한 전략으로 확 그 이목을 집중해서 굉장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며칠 동안에 계속 얘기됐던 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 많이 하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백신 접종 카드를 의무화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 번도 그것을 의무화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한다고 말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나치가 유대인을 대한 것과 똑같다. 홀로코스트다. 아니 마스크 착용을 왜 하라고 해? 백신을 왜 맞으라고 해? 이렇게 그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공화당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뭐 어제서야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그 지도자가 그건 정말 마조리가 틀렸다. 정말 그렇게 그 홀로코스트에 이 마스크 쓰는 것을 비유하다니 좀 오싹할 정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딕 체니 그 서열 3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해서 그 서열 3위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간 앨리스 스택파닉 연방 그 하원 의원, 뉴욕이 지역구인 이 의원도 비난을 하고,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하죠. 그 딱 그런 그 주장이 나오자마자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유대계로서 처음으로 그 포지션 상원 원내대표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비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지난 며칠 동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도 마조리 의원을 비난을 하는데, 특히 이제 공화당의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아담 킨징얼 그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이 마조리 테일러를 그 자리를 유권자가 뽑았으니까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소위원회라든가 의정 활동을 못하게는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마조리 테일러 의원을 공화당으로 품는다면은 정말 공화당은 정말 너무너무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다. 정신 나갔고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아무튼 했어요. 그런데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주목을 대신 받아간다고 표현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지도부에서 본인을 뭐라고 힐난을 하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트윗을 올렸냐면요. 자신을 이건 그 비유가 적절치가 않고 적절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뭐라고 했죠? 오싹한 비유다. 마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한 자신의 보스예요. 하원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대표에게 모란, 영어로 MORAN. 모란 하면 우리는 그 모란 꽃을, 그 피오니 한박꽃 정말 화려하고 이쁘잖아요. 그 자태가 아주 장엄하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모란 하면은 그 멍청이잖아요. 그 렉스 틸러슨 첫 번째 국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저 바보 멍충이 모란이라고 불렀다고 했었던 이 모란이다. 이 케빈 맥카티 그 하원 공화당 의장의 모란이다라고 누군가가 트윗을 한 그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땡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트윗을 금방 뭐 한 6분 있으면 6분 안에 내려버리긴 했는데 그 사이에 저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왜냐하면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뭐 연방 하원 의원이 435명이고 그것도 조지아주의 특정한 지역구의 주민들이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권리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자꾸만 이런 의원의 말을 보도한다는 자체가 인지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면 그 사람은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인지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사건이 이렇게까지 됐고 초선 의원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리 주목받는 것을 가져갈 그 정도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인생 무상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강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기소 같은 것을 다 막을 수 있었고 본인이 자신과 연관된 사람에 대해서 사면까지 할 수 있었지만 불과 몇 개월이 지나고 자신은 자신의 많은 것을 방어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치라고는 정자도 몰랐던 한 초선 의원이 그렇게 막가파식의 행위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받았던 스팟라이트를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부터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의 중간 보고서입니다. 끝은 몰라요. 중간고사지 학기말 고사는 아니니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랜만에 좀 한가하게 미국이 이제 대사를 지명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뭐 로스앤젤레스 시장과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정치에도 다 서로 보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연방 법무부의 중요 직책, 또 이 뉴스도 굉장한 탑 뉴스인데 저는 그동안 많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결과만 전해드리면 되는 그런 한 가지 이슈 잠시 뒤에 보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주주의 국가는 인도입니다. 인구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를 어찌 보면 이제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인구 면에서는 어떻게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민주주의 국가는 인도인데 대사라는 직책이요.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에릭 가셀이 시장이 인도 대사로 이제 뭐 내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사라는 직책은 뭐 국무부 소속이기는 합니다만은 국무부의 원래 고유 업무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쩌면 그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떤 나라의 대사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한국 대사 굉장히 중요하죠. 전부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람들이 가장 뭐 가고 싶어하는 그 나라의 대사 하면은 유럽이죠. 뭐 우아하고 고풍스럽고 하니까 또 뭐 영국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의 뭐 제1 우방국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제 캐나다 대사 이렇게 되면은 캐나다와 미국은 뭐 큰 분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뭐 이런 그런 각 그 나라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이제 수백 명이 되는데 그 대사 가운데서 일부는 정말로 직업 외교관 정말 중요한 자리에 니콜라스 번스 같은 전 그 국무부에서 뭐 넘버 2맨이었었던 이런 사람을 두고 외교 직업과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외교관이라는 직책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 번스 이분도 원래 이제 교수였는데 그 뒤에 부시 때나 오바마 때나 계속 이제 직업 외교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직접적인 대사도 있고 대사급도 있잖아요. 대사급인 게 바로 그 존 맥케인 전 연방 그 상원 의원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렇게 서로 싫어했고 해서 장례식을 본인이 다 기획하고 숨졌는데 트럼프가 현 대통령이었는데도 그렇게 중진으로 오랜 동안 연방 상원 의원으로 일했는데 트럼프는 내 장례식에 초대하지 말아라라는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리고는 애리조나가 지역구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애리조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존 맥케인의 와이프인 신디 맥케인의 그 맥케인 가문의 힘이 아주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디 맥케인은 대사급이지만 뭐 대사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는 아니거든요. 로마에 있는 월드 푸드 프로그램, 월드 그 식량 기구 여기를 이제 그 신디 맥케인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멕시코도 이제 뭐 이민 문제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캔 그 살라자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국가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요한 사람이 또 있네요. 제프 플레이크라고 기억하세요. 애리조나주의 연방 상원의원이었는데 원 오브 더 빨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비헤이비어나 아니면 정책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면서 그렇게 하니까 애리조나주에서 당연히 재선되기 힘들 것을 알고 은퇴한 젊어요.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부자예요. 이분도 무슨 뭐 부동산 개발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이 제프레이크라는 사람을 전 그 연방 상원 의원이었고요. 그 존 맥케인과 같은 그 상원 의원이었던 거죠. 해서 G20 country, G7을 지금 G20로 확대하는 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G20 대사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면 이게 공화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점들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거의 100일 지났나요? 100일 지났죠. 그런데도 대사를 빨리 임명하지 않는다 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로스앤젤레스의 에릭 가세리 시장이 그 중요한 최대 규모의 민주주의 국가의 대사로 가게 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이 캠페인을 할 때 에릭 가세리 LA 시장이 캠페인 공동 의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교통부 장관이 되는가 무슨 장관이 되는가 막 하마평이 나오다가 에릭 가세리 시장의 보좌관이 당시에 무슨 뭐 성추문 뭐 이런 것으로 고소돼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안 하고 나는 내 임기를 채우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사까지 마무리되면은 뭐 행정부는 어느 정도 좀 그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어제 그 연방 상원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인준 투표가 있었는데 찬성 51대 반대 48 거의 이 정도면 이제 당파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인준을 거쳐야지 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아주 야박하게 겨우겨우 당선된 거예요. 뭐 공화당이 뭐 한 명 정도 뭐 이 정도 했겠네요. 민권 변호사 출신인데 연방 법무부에 민권 부서가 있잖아요. 민권 담당 국장, 민권 담당 총책임자 자리에 크리스틴 클라크 하면은 이 여성이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소수인종 여성이 이 자리를 이 인권 문제, 민권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시빌 라이트입니다. 휴먼 뭐 라이트이 아니라요. 그래서 민권 문제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을 뒀다 하면 미국에서 이 민권 문제에서 가장 힘든 역사를 많이 겪어온 인종, 많이 겪어온 그룹, 카테고리 사람으로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흑인 남자는 투표권이 예를 들어서 노예제가 풀어지면서 1800년대에 뭐 1800년대 말에 줬어요. 줬는데도 못했지만 그 당시에 흑인 여자들은 투표권을 주지 않았거든요. 흑인 남자보다 흑인 여자가 한 발 더 뒤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게
시스템적으로는 나쁜 조건에서 살아온 흑인 여성을 민권 담당 국장으로 뒀다는 것은 미국에선 굉장히 중요한 역사죠. 이 한국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하지 않을지 몰라요. 한국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우리들 인종이요. 레이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성별, 남녀 문제, 종교, 또 장애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그 부서가 연방 법무부의 민권 담당이거든요. 그 청문회 기간 동안에는 투표권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포커스를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방 법무부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가 이제 조지 플로이드가 그 사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인데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 경찰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 경찰국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가 수사를 하잖아요. 그 수사에 대해서도 바로 이 크리스틴 클라크 민권 담당 국장이 책임을 맡게 되는 거죠. 그 밖에도 뭐 테네시 뭐 루이빌 사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들이 백악관에 갔죠. 백악관에 간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들 다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경찰 개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뭐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네요. 하나는 그 비디오를 찍은 그 조지 플로이드가 그 숨지는 그 장면 뭐 10분 정도 그 비디오를 찍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10대 소녀가 페이스북에 그 남긴 글을 보니까 나도 이 비디오를 촬영하면서 그 비디오를 촬영하는 게 나의 인생을 바꿨다 하면서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미국에서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가. 뭐 알았겠죠. 10몇 살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런데도 그 현장을 보면 사람이 지금 숨을 못 쉬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무릎으로 그 목을 누른 거잖아요.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든지를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 지나라는 소녀예요.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그 뒤에 재혼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그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그 슬픔을 얼마나 그 당시에 느낄 수 있는가, 느낄 수 없는가를 너무 잘 압니다. 어제요. 이 지나라는 소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7살이었어요. 7살이었는데 그 패밀리들이 조지 플로이드의 패밀리들이 백악관에 갔잖아요. 백악관에 갔는데 어린 아이니까 뭐 먹으면서 앞뒤로 이렇게 다니고 뭐 느꼈다가 안 느꼈다 하는 거죠. 아버지가 없다는 그 자체를. 그리고 어제는 전체적인 가족에게 처음으로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뒤에 웃을 수 있는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이가 뭐 좋다고 앞뒤로 뛰어다니고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잡지 애틀란틱에서 조지 플로이드는 무슨 뭐 흑인 무슨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것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세계에서의 그런 인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한 어린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뭐 이런 지적을 아주 강하게 했었거든요. 그 아이의 이름이 지나인데 지나가 어제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그냥 대통령한테 막 뛰어가서 이제 흑인 소녀가 백인 할아버지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더니 할아버지를 허그하고 나 배고프다고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이 그 아빠 잃은지 딱 1년이 되는 그 소녀에게 그날 그 과자 있잖아요. 그 뭐죠? 저도 잘 먹는 건데 뭐 치토스 같은 치토스인 것 같아요. 치토스를 줬다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겠죠. 음식을 뭐 준비를 했겠지 뭐 음식을 같이 먹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백악관에서도 아이에게 과자를 줄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토스를 주고 지금 이제 8살이 됐는지 아직도 7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녀에게도
아버지는 잃어버렸지만 아마 비디오를 찍은 소녀의 삶도 조지 플로이드가 숨지면서 바꿨다면, 그리고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든가 백인들도 미국이 아직도 이런 나라였어? 라고 생각하게 했다면, 아버지는 잃어버렸지만 이 지나라는 소녀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다른 그 소녀들이 겪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것을 이제 저절로 알게 됐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또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샌호세에 아직 속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마 오늘 발표를 하겠네요.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이제 바람 농장, 윈드팜, 바람 전기를 일으키는 25만 에이커, 해안선이 얼만큼 되나요? 해안선 하는 노래 있었는데 무슨 노래인지 기억도 안 나고요. 그 해안선 자체는 어쨌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4,600메가와트의 전기를 만들어내면 한 160만 가정에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바람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도 아주 찬성을 하기를,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다, 게임 체인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기후변화와 싸우면서도 7만 7천 개의 친환경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미국의 이 같은 바람 농장이 2개밖에 없대요. 해안에, 동부 쪽에, 그것도 2개는 동부 쪽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의 기후변화 자문이 있잖아요. 지나 메카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클린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마일이네요. 20마일이기 때문에 2군데던데요. 한 군데는 캘리포니아주 중부네요. 여기는 모로베이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북가주네요. 여긴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는 곳인데요. 험볼트 베이. 여기에 이제 20마일이니까 10마일쯤 나눌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한 380개의 터빈을 해안에 이렇게 꽂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갈 때 사막 같은데 이렇게 팜스프링 같은 때 꽂혀 있는 그런 거 같은 게 이제 바다에 꽂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케이블 같은 것으로 고정을 해놓겠죠. 바닷물이 아주 깊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해안에 사는 사람, 특히 이제 그쪽 지역 10마일에 사는 사람들은 수평선을 보고 막 이래야지 되는데 터빈이 보이면은 당연히 싫겠죠.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해안에 이 터빈을 심어 놓으면은, 그러면 훈련을 하는데도,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보지만 다 훈련은 해요. 훈련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다. 그런데 이 군사훈련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군사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했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발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불가능하고 저래서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으로 이 시야 가리는 것도 줄이고 군사 훈련은 전혀 방해되지 않게, 그럴 때 이제 부동산과 똑같이 가는 거죠. 로케이션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지역에서는 시야에 방해가 된다 이런 건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지역의 경제가 좋아지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하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MGM 스튜디오가 아마존에게 거의 90억 달러 맞네요. 84억 5천만 달러의 합병 인수가 되네요. 홀푸드가 더 컸어요. 그때는 이제 137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테크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바뀐다. 원래 이제 애플이라든가 넷플릭스도 이 MGM 스튜디오를 어떻게 좀 우리가 해볼까 해서 전부 이 스트리밍 영화 같은 것을 많이 해볼까 했는데 하다가 안 됐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애플 같은 이런 테크 회사는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지 남의 거를 사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 넷플릭스는 이미 만들고 있어서 한국 드라마에는 엄청나게 투자해서 미스터 선샤인이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보던 그 이후에 뭐가 없어서 못 보고 있어요. 그 감동을 상쇄할 만한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는 이미 만들고 있고 아마존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도 아직은 그 걸음마 단계이니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락키라든가 제임스 본드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겠다. 반독점법 위반은 아닌 거예요. 해서 뭐 아마 그렇게 되는 건데 아마존은 다른 것으로는 지금 반독점법 고소당했죠. 워싱턴 DC의 검찰이 어젠가요? 아마존이 물건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존하고 홀푸드가 굉장히 똑같은 물건도 비싸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아마존이 이제 본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20짜리를 팔면은 $5를 아마존이 갖고 그러니까 $15 미만으로는 절대로 팔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당하고 하루 뒤에 우리는 또 엔터테인먼트 업계까지 간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비교 인종에 대해서는 GOP의 비교 인종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교육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의 이제 50개 주 가운데서 적어도 9개 주입니다. 악시오스가 이제 쭉 통계를 내서 만들어 봤어요. 비교 인종 이론의 학생들을 덜 노출되게 한다. Critical Race Theory 하니까 짐작이 되시잖아요, 금방. 인종 간의 미국이 어떻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왔고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안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1970년대에 이제 법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미국의 백인월주의가 시스템적으로 있었다. 이런 것들이 법과 시스템에 어떤 형태로 적용이 돼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안 가르치려고 웬만하면 아예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려고 하는 주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 크리티스트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립선언서에는 원주민은 그 야만인으로 써 있다. 이러면 그 당시에 왜 그랬는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나 지금의 잣대에서 보면 그게 아니지. 원주민이 뭐 무슨 야만인이야 뭐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원주민에게 뭐 말과 총과 또 그 병원균을 가지고 그 점령한 그 반대에는 그 다 좋은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헌법에도 흑인을 뭐 인간의 온전한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던가 2등 시민, 3등 시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거거든요. 조지 플로이드가 미국 역사에 굉장히 미친 영향이 많은 겁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나? 백인의 경우는 너무 특혜만 받고 자랐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립학교, 이제 사립학교는 그렇지만 공립학교에선 이런 것들을 70년대 이후부터 많이 가르쳐 오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역사를 그냥 온전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수 운동가들이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고 대신 애국심, 뭐 국민교육 헌장 뭐 이런 거 뭐 하고 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어요. 뭐 충성서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민권운동가와 일부 교육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는 학문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소수 인종들이 겪었던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을 해야지 더 소수 인종이 아닌 사람도 온전한 인간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9개 주의 뭐 테네시주라든가 아니면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주지사들이 다 이런 비슷비슷한 법안에 이미 서명을 했고요. 정치인들도 심지어는 굉장히 진보적인 오레곤주에서도 보수적인 그 정치인은 이 같은 법안을 내고요. 애리조나, 미조리, 유타, 알칸소 다 마찬가지예요. 텍사스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0일에 털사를 방문하는데 그 털사에서 그 100년 전에 백인 폭도들이 완전히 흑인들의 월스트리트라고 불렸던 그 길에서 300명을 학살을 하고 300명을 막 학살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100주년을 맞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현장을 털사 현장을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플로리다주의 그 세인 그 피터스버그에 사는 58세의 한 남성이 날마다 똑같은 장소에서 그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어떤 여성이 와서 당신이 늘 여기 오면 안심이 됐어요. 하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안 오면 걱정도 하는 이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고요. 그 뒤로 이제 7년쯤 됐는데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됐다. 저는 오늘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강혜신이었습니다.